상황을 판넬로 제가 잠시 정리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지진의 전국이 흔들 피해 규모는 어떨까요?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전신주가 쓰러지고 도로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포항 주민들 주변 공터나 놀이터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지진은 서울, 경기 북부까지 지진동이 감지됐으며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통화량도 3배 급증해서 아마 상당히 어려우셨을 텐데 지금 많이 복구가 됐다고 그럽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통신장애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9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서 역대 2위급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 49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 전이 아닙니다. 그때 북쪽 8km 지역에서 4.6의 규모 4.6의 여진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처음에 북쪽 9km에서 본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 4시 49분에 1km 좀 당겨졌죠. 8km 지역에서 4.6 규모의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에 과연 안녕할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고층 아파트 10초간 탈탈탈 흔들렸다. 지진에 액자가 떨어지고 책장에선 책이 쏟아졌다. 그리고 차량이 몰리면서 한때 도로가 마비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귀국 즉시 지진 관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기상청은 여진 등 안전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을 포함해서 모든 원전은 정상 운전 중입니다. 교육부는 내일 수능시험은 포항 등 전국에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김승배 기상본부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밤새 안녕할지가 걱정이에요 지금. 네, 여진 가라앉아 했더니 왜 더 세게 큰 게 왔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시간 전에 오늘 발생한 그 지진의 횟수를 보면 총 11번이거든요. 오늘만 11번.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강했던 지진을 본진이라 말하고 그 전에 이런 어떤 그 약한 지진을 이제 전진, 본진 뒤에 발생하는 걸 이제 여진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전진이 있었죠. 2.2, 2.6. 그게 오늘 그 3시 22분부터 그 다음에 29분에 가장 강한 5.4가 있었고요. 그 뒤에 8번의 지금 여진이 있었는데 자, 과연 그 이 세 번째 5.4가 이번 이벤트, 지진 이벤트에 가장 강할 것이냐? 사실은 이제 지나고 봐야 되는데 우선 개념적으로 이번 5.4 이후 오늘 밤에 이거보다 더 강한 게 발생할 가능성은 좀 확률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잔잔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여진은 뭐 길게는 1년 또 더 길게는 수년간 지속되는 게 이제 여진인데 지난 2011년 3월 동인도 지진 때 그 여진으로 인해서 그런 여파로 작년에 경주 지진까지도 났고 그 또 여파로 이번 포항 지진까지 났다 이제 이렇게 함께 분석하고 있거든요. 여진이 지금 수개월 지속될 것이라고 지금 기상청에서는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통상 5.0 이상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뭐 단시간 일주일 이내 끝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땅 속에서 판과 판이 서로 미느님 안 밀리는 힘이 작용할 때 지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미느님이 강해져서 지금 뒤틀렸거든요. 그 여파들이 땅 속의 에너지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진은 계속 오랫동안 계속이 될 거고요. 자, 이거 다른 이벤트로 이거보다 더 강할 가능성은 이제 그건 다른 문제고 이번 이벤트로는 이제 5.4 지진 이후 뭐 5.0, 4.6 이렇게 여진은 계속 될 거지만 이거보다 과연 오늘 밤 사이에 강한 게 또 발생할 것이냐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현장을 방송 진행 중에 연결을 할 텐데요. 기상청을 먼저 연결해 볼까요? 기상청에 지금 정설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설민 기자. 네, 기상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9km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당초 지진의 규모를 5.5로 발표했다가 이후 지진 규모를 5.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규모 5.4의 지진은 발생 7분 전에 규모 2.2의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본진 이후에도 규모 2에서 3까지의 여진뿐 아니라 규모 4.3의 여진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경북과 경남은 물론 수도권과 제주 등 전국에서 감지될 정도로 파괴력이 컸습니다. 예.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지진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여진이 수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네. 또 지난해 경주 지진과의 연관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설림 기자. 네. 지금 규모 4.3 등 여진이 수차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저희가 아까 4시 49분에 4.6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조정이 됐나 봐요. 예. 기상청은 이후에 규모 4.6의 여진을 4.3으로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기상청에서 정설림 기자가 취재해서 새로운 내용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이들 놀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영상이라든지 네. 이 사진을 통해서 피해 상황을 다들 보셨을 텐데 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난 피해가 굉장히 컸고요. 지금 그거 공포스럽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막 뛰쳐나오는 영상, 그 소리를 그렇죠. 지르면서 네. 뛰쳐나오는 영상을 보셨을 텐데 지금 나오는 것도 네. 이제 건물에서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상가 어어. 골목인 것 같은데 지금 막 뛰어나오고 있죠. 막 예, 너무 놀라서 이제 막 음료수를 들고 뛰쳐나오는 모습인데 저기 네. 주차장이 흔들리면서 땅이 갈라지고 지금 차들이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 저게 지금 학생들이 저거 대피하는 외벽만 떨어진 거죠, 저 대학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외벽만 떨어진 거고 외장재. 이 내부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건 또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몰라요. 네. 일단 계단 난간 같은 것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네. 예, 지금 내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5시 기준으로 지금 행안부에 접수된 그러니까 전국의 소방서에 접수된 그 피해 신고 건수가 7,800건이었고요. 네. 7,800건 중에서 실제로 피해로 인지가 된 게 73건. 네. 그리고 부상자가 아까 뭐 4명, 7명 하다가 지금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거 더 두고 봐야 돼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접수 전화나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명피해만 10명이고 네. 이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갇혀서 나오지 네. 못하고 구조를 요청한 네, 건수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그렇게 구조된 게 63명. 네. 63명이 그런 얼마나 식으로 공포에 지금 떨었을까요?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예. 이제 소방서를 통해서 구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부산 전역에서도 건물 그리고 광안대교가 흔들리는 등 강한 진동이 감지가 됐습니다. 부산 시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부산 취재하고 있는 강세훈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세훈 기자, 부산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주실래요? 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여진의 영향으로 이곳 부산에서도 규모 4 수준의 강한 지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부산 소방본부와 경찰에는 건물이 흔들린다는 시민들의 전화가 500통이 넘게 걸려왔습니다. 60층이 넘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는 직원 수백 명이 지진에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도 심하게 휘청거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한 40대 여성은 쇼크로 실신해 119 구급대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과 김해를 잇는 경전철 운행이 7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지하철도 지진 당시 4분 동안 멈춰섰다가 지금은 서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본부 측은 다행히 현재까지 지진 피해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해공항도 이번 지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에서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취재해 주시고요. 왜 부산이 지금 규모 4 수준의 지진동이라고 하는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땅 위에서 흔들리는 이 지진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진의 강도를 우리가 표현하는 게 네. 규모와 예. 세기를 나타내는 진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한 움직임, 이걸 이제 지진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진의 이제 규모, 진도 이 개념은 좀 다른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조금 저 경주 지진하고 좀 다른 게요. 내륙에서 가까워서 그렇습니까? 규모 크기는 경주보다 작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 9월 12일 날 발생한 그 규모 5.8 지진보다 오늘 5.4인데 여러 가지 TV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느끼는 건 그 피해 상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그 지진 발생한 진앙지는 지진의 그 위고 그 속으로부터 땅 속에 있는 진원까지의 거리가 9km로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지표면에 가까운 데서 가까워서 지금 움직이는 당연한 이론이죠. 예, 저 깊이
발생한 게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저 위까지 전달되는 건 약할 테고 그래서 이 피해들을 보면 확실히 경주 지진보다 얕은 곳에 발생한 지진의 어떤 그 위력이 더 크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리고 이거 겁니다. 내륙 쪽입니까? 내륙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륙입니까, 지금? 포항의 행정구역상 포항시 북구에 있는 그 내륙입니다. 바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게 전해오는 충격하고 달리 내륙에서 한반도 발생. 내륙에서 이게 흔들어 버리니까 서울까지도 이게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은 전국에서 느꼈고요. 또 일본에서도 느끼는 그 정도의 그 위력을 가졌습니다. 아니 저 김승배 본부장 여태까지 저 경험하신 것 중에 네. 이게 지금 지표면에서 그러니까 깊이가 진앙의 깊이가 이게 9km? 네네. 9km. 네. 9km. 경주권은? 그거는 이제 이번 그 포항 지진보다는 더 깊이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얕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현장이 더 크다. 그 여진은 저거는 이제 저 깊이는 아니죠. 저거는 이제 위치가 저건 8km. 그거는 이제 포항 북쪽 저거는 거리를 거리를 이야기하는 말하는 거고요. 거죠. 아까 네. 기상청 발표 진원이 예, 이제 그렇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는 깊이가 8km. 네. 그런데 이제 수정돼서 9km로 깊이가 수정이 됐나요? 9km. 네,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가 15km였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깊이가 15km 밑에서 흔들던 거랑 9km면 이번에 6km로 더 올라와서 예, 흔든 그렇죠. 거예요. 그럼요. 훨씬 예. 더 가까운 곳에서 흔들어대니까 지금 피해 정도가 느껴지는 이건 뭐,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려는 게 김승혜 본부장 여태까지 경험하면서 살면서 처음 저 지표면에서 이렇게 낮게 움직이는 거 경험하셨어요? 지금 피해 현황을 보면 저도 그 기상청 쪽 있었지만 처음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가. 네.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9km.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륙.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어떤 피해가 처음 저도 경험하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연구하면서는 그러면 지표면에서 제일 낮게 저 진앙 깊이가 있던 게 몇 킬로미터 그러니까 정도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지구의 땅속을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특히 우리 한반도의 땅속은 지금까지 몰라왔거든요. 네, 예.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이제 단층에 관한 연구 이런 게 이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모르고 당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진은 자연재해 중에서 우리 인간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오늘 밤 안전합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역시도 정확히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센 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아니 그리고 4.3이라고 아까 저 조정됐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 여진이. 기상청에서. 여진이. 네, 네, 네. 그럼 여진 4.3 정도 되면요. 차라리 본진도 4.3이라도 큰 거 아니에요. 통상 이제 한 4.3 정도 되면 이 정도 지금 나타난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뭐 느끼기는 하더라도 예. 그렇게 땅이 갈라지고 뭐 이 정도는 아닌데 예. 건물이 갈라지고 참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에 땅이 균열된 땅이 갈라진 그런 지역은 없고 네. 그 5.4 정도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7.0 규모 9.0 이러기 도로가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고. 갈라지고 차가 지나가다 빠지고 이 정도죠. 하여튼 안전할 상황 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시민들이 하여튼 뭐 엄청난 전화를 하셨어요. 소방서에 신고 전화를 많이 하셨다는데 한반도 전역에서 지금까지 뭐 수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니까 소방청 취재하고 있는 민경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민 기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지진이 발생한 직후부터 전국의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관련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지진이 난 포항을 포함한 경북 지역에서는 2,300통이 넘는 신고 전화가 폭주했고요. 인접한 경남과 호남,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수도권과 강원,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신고 전화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소방청은 오후 5시 기준 약 8,000통의 지진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오후 4시 49분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신고 전화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신고는 73건이 접수됐는데 경상자 10명을 제외하고는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잇따른 지진으로 전국에서 8,000통에 달하는 신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지만 다행히 특별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기상본부장 그리고 최은미 기자 이렇게 얘기를 나눠갈 텐데요. 그거 아까 듣다가 언뜻 걱정되는 게 네. 다리가 광안대교가 흔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지진이 주는 피해는 어찌됐건 우리 인간이 땅 표면에 건물을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흔들리니까 과연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런 그 피해가 두려운 거죠. 예. 그 지진 안전지대라고 지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문가를 좀 잠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김영희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 교수님은 포항 지진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단층이 움직여서 이 지진을 발생시킨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간단 명료하시네요. 네. 단층이 움직였는데 그럼 그게 단층이 지난번 양산 단층 경상도 지역에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 양산 단층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떤 단층이 움직였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제가 단층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네네. 아무래도 경주 지진 위치와 이번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위치가 좀 약간 비슷한 것을 보아서는 연결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하지만 일단은 지표로 관측이 되는 단층 위치와 그리고 땅 속에서 발견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좀 파괴력이 뭐 전국에서 감지가 될 정도로 파괴력이 컸다 하는데 이번 포항 지진의 특징, 뭐 특이한 점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경주 지진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발생했던 울산 지진도 수도권 지역까지 다 감지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지진이 좀 더 강력하게 더 체감이 되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지진의 깊이가 기존의 그 경주 지진 깊이보다는 훨씬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가 제일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두려우세요? 걱정되는 점이 어떤 거예요? 그렇게 걱정되는 건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지진이 자꾸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면 앞으로 약 몇 달 동안 여진이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지진이 또 발생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두를 하고 생활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그 정도. 가 지금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한 번도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아니었다. 네네. 그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굉장히 비교적 피해가 컸던 지진들이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그동안 100년 정도의 지진 관측 기록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특이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조선왕조실록에도 1600년대에 부산 동래구 울산 근처에서 진도 6이 넘는 지진이 수차례 발생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때도 관측을 했나요 그러면? 진도 6. 아니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피해 정도를 살펴보고 짐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위치에 대해서도 아마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무슨 주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지금 한 400년 지금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기의 오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별 그렇게 의미 있게 그걸 유의미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지진이 경주 지진이 발생을 했고 여진도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지만 지금 여진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는 수능 시험을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액티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서울대 지구환경화학부 김영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청와대 대변인 발표 잠깐 들어보실까요? 박수현 청와대 모든 대변인. 상황에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되 특히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배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포항 지역 현장에 직접 내려가
수능시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과 국토교통부에 수험생 수송 대책 등 만반의 대비 태세를 지시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경주 지진을 직접 경험해 보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본진뿐만 아니라 여진 등의 발생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지진이 안정 범위 이내라고 해서 긴장을 풀지 말고 향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정부에서 전파하는 행동 요령을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늘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에 대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능 대책에 대해서 좀 네. 강조를 했는데 사실 네. 오늘이 수능 예비 소집일이었고 내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경북 그 포항과 경주 지역은 사실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밤새 안녕일지 지금 걱정이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정부에서 요원을 급파해서 긴급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학교의 그 학교 건물의 내진 설계율이 25%가 채 안 되고요. 그 학교가 다 중에서도 오래된 건물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경북 지역이 특히 낮습니다. 20%가 채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워낙에 아마 오래된 학교 건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내진 설계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네. 이 교육청들도 일단 강행을 하라고 하니까 예. 이제 내일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충북 교육청에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 1단계가 이제 진동이 경미한 경우예요. 이럴 때는 진동이 있긴 있는데 경미하면 일단 시험은 보자. 계속 진행해라. 네. 그리고 2단계.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성에는 위협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네. 이럴 경우에는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했다가 잦아들면 시험을 다시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진동이 크고 피해가 우려될 때인데요. 이럴 때는 이제 책상 아래로 대피하고 예.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나가서 대피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현장에서 그 시험 감독관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를 바로 순간적으로 파악을 해서 학생들한테 뭐 1단계니까 이렇게 해, 2단계니까 이렇게 해라고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건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요. 그랬다가 시험 예. 보는데 시험 언제 끝나는데 시간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강행하기로 하고 이런 매뉴얼들을 지금 만들어서 속속 내놓고는 있는데 예.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이 매뉴얼대로 실행이 될지 실행될지 의문이에요. 예, 이 단계를 누가 과연 정할 수 네. 있을 것인지에 예. 대한 것도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단 하나의 의문도 없이 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인 수능을 앞둔 그런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어찌됐건 이 정도 규모가 과연 오늘 밤과 내일 수능 끝날 때까지 또 생길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누구도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과학적으로 작년 5.8 이후에 그 어떤 여진 흐름을 보면. 또 네. 지진의 어떤 그 파의 흐름을 보면 또 5.4 이후에 여진은 분명히 수주, 수개월 계속이 되지만 이거를 뛰어넘는 건 이번 이벤트로는 없지 않나.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이제 보는 건데, 예. 그러나 책임질 수 있어 이러면 또 이제 다른 문제죠. 근데 사실 좀 안심하기가 힘든 게 지난번 경주 때도 5.1이 먼저 있었고 네. 그 5.1이 다들 본진이라고 생각을 그런데 했었거든요. 5.1. 그런 네. 다음에 조금 저녁 무렵 가면서 갑자기 5.8 지진이 더 네. 크게 일어나고 시내가 막 거의 혼란에 빠지고 뭐 건물이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하는 네.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더 안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포항 현지를 연결해서 좀 직접 대학생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김기찬 한동대 총학생회장이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네. 김기찬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 한동대학교 운동장 중앙에 있습니다. 중학교 운동장. 한동대학교 운동장이요. 아, 대학 운동장 네. 중앙에 있다고요? 네, 네, 운동장 쪽에 있어요. 운동장에 일단 임시 본부를 차렸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거기 앉을 자리는 있어요? 네. 일단 뭐 대부분 서 있긴 한데 예, 일단 예. 운동장 그러니까. 자체가 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디에 아. 지금 마지막까지 대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앉아 있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해가 이미 떨어졌는데 지금 네네. 추워질 텐데 이거 어떻게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지금은 거의 다 철수를 했고요. 아, 학교 예, 차원에서는 네. 이번 주 휴교를 내렸기 때문에 대부분 네. 귀향을 한 상태고요. 네. 학교 차원에서 일단 버스를 수급해서 네.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로 다 이동을 시킨 상태예요.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도 네, 학교 예. 쪽에서 갖고 있던 모포를 네. 다 배부를 해서 네. 모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추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네. 아마 이 남은 학생들은 뭐 부모님을 기다리거나 네. 아니면 나가기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저 학생회장단들 네네, 그,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또 수고를 해주고 계신데 네. 어디서 처음 발생할 때 어디서 이걸 느꼈어요? 지진을? 저는 총학생회 오피스에서 있었고요. 총학생회 사무실. 예. 네. 몇 층이에요? 학생회관 2층에 있어요. 2층이요. 예. 어땠어요, 느낌이? 이제 처음에 9시 20분경에 일단 예. 여진이 한번 왔었는데 그 여진에 대한 안내 공지를 쓰던 중에 한 5분 이내로 예. 강한 지진 한 5.6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을 해서 예. 일단 그 순간 다들 책상 밑으로 들어갔고 큰 아. 장롱이 넘어지는 정도의 지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진이 왔다고 해야죠, 그게? 먼저? 네, 그쵸. 큰 지진 네. 오기 전에. 네. 아, 그때도 이미 그 지진이 감지가 됐고. 네네. 그래서 이제 공지 안내를 하려고 공지를 쓰던 중에 아. 새로운 지진이 왔죠. 본진이 왔죠. 그래서 저 건물, 저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있다가 네. 그 본진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있다가 본진이 잠깐 멈춘 사이에 얼른. 이제 전체 건물 안에 공지를 해서 예, 예. 학생회관 앞에 평봉 필드, 그 전체 큰 운동장으로 네. 전체 학생들을 이동을 시켰어요. 아, 오늘 평일이라서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던 중이었고요. 아하. 근데 뭐 지진이 발생하고 한 10분 내로 전체 학생들이 다 운동장에 모여서 야, 일단은 예. 큰 인명 피해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 빨리 잘했네요, 정말. 그 뭐 저 작년에도 비슷한 지진이 난 적이 있어서요. 저번 학기에도. 저번 작년도 학기에 정도죠.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러죠. 네, 작년에죠. 작년. 네네. 다친 학생들은 없어요? 이제 뭐 큰 부상은 아니고 예. 외벽에서 뭐 벽돌 같은 게 떨어졌을 때 살짝 스쳐서 예. 이제 살짝 뭐 상처가 난 학생들이 한둘 있었고 네네. 이제 물리적인 피해보다는 심리적 압박이 커서 예. 네. 그러니까 호송이라기보다는 일단 진정하기 위해 병원으로 이동한 학생들이 5명 미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많이 저 여진이 자꾸 오면 경주 때도 그랬고 보면은 그 참 그 트라우마라 그러나요? 힘들어 네.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예.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사람이. 네. 부모님들이 전화 엄청나게 하셨겠네요. 걱정돼서. 그렇죠. 네, 많이들 걱정하시겠죠. 또 워낙에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의 걱정이 더욱더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밤에는 다 지금 이제 이동 중이라니까 고향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네. 학교는 일단 이제 쉬기로 했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수업 언제 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현재까지는 뭐 다음 주 월요일로 예, 공지가 예. 되어 있긴 한데 네, 이제 네. 뭐 오늘 밤부터 해서 바로 안전 검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충분하게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고 판단이 됐을 때 예. 그때 이제 확실하게 개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혹시 뭐 할 얘기가 더 있는데 제가 안 물어본 건 없죠? 뭐 이게 빠뜨린 거 있으면 확실히 얘기하세요. 포항 안에서 네. 큰 지진이었다 보니까 예, 예. 시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예. 뭐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래야죠. 예. 네. 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기찬 한동대 총학생회장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한번 경험이 있다는 게 참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대피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0분 만에 다 운동장으로 나왔다니까. 예, 저렇게 막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도 피해가 지금 경상자 10명이라는 그래서 예. 생각보다 적은 피해가 뭐 아직 이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접수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학생 이야기한 것처럼 지나가다가 저렇게 떨어지는 벽돌에 막 어깨 같은 걸 스친 학생들은 예, 예. 정말 이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무섭죠. 굉장히 오래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무섭죠. 그리고 살짝 운동장도 보니까 이렇게 뭐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84년도에 일본 기상청 연수 때 지진을 경험했는데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우리 한국은 그 정도의 지진들이 없다가 그런데 작년 지진, 경주 지진 이후 올해 사례를 보면 대피하는 거나 또는 정부가 대처하는 거나 또 기상청이 그 17초 만인가 예. 문자를 보냈거든요. 예. 작년과 다른 점이 기상청이 이제 올해는 직접 5.0 이상이면 보내도록 그렇게 예. 조치가 되니까 그런 결과들이 작년과 확실히 다른 역시 경험하고서 달라진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오늘 당장 뭘 해야 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최영 기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뭘 해야 되는지요? 네, 우리가 당장 뭘 할 수 있는지. 기상청의 정보를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그렇죠. 5.4가 본진이라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히 경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TV나 라디오를 켜놓고 네. 기상청의 속보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상청이고 관계기관 뭐 공무원들 오늘 밤 새야 되겠네요. 예, 일단 비상근무 체제를 다 체제로 돌입해서 그렇죠. 다 이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좀 저 국민들은 좀 안심하고 계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과도한 걱정보다는 예. 어찌됐건 지금 보면 그 기상청의 어떤 통보 또는 감지 이런 게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 밤 그 특히 경북 쪽 그 주민들께서는 지진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어느 누구도 기상청 어떤 사람도 교수도 오늘 밤 또 납니까 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고 난 뒤에 사후 대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체 피해 없도록 해야 되고 지진에 대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을 잘 숙지해서 예. 지진으로 인하는 어떤 피해는 막을 수 없지만 예. 2차적인 어떤 피해 네. 아까 뭐 넘어져서 담벼락에 다치는 이런 사례들 그런 걸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특히 밤에 지진 또 공포스러우니까 예. 철저한 대비만이 그 어떤 지진에 대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포항에도 높은 건물들 많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예,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고층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어쨌든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면 또 꼼짝없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 지진 대피 요령에 보면 지진 나서 흔들리는 걸 보면 빨리 탁잠에 들어가고 예. 빨리 밖으로 튀어나가고 계단으로 나가야 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6시 43분입니다. 잠시 정치 현안을 좀 짚어드리고 이 포항 지진 관련 속보는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기상본부장 그리고 MBN의 최은미 기자가 수고했습니다. 그게 오늘 그 3시 22분부터 네. 그다음에 29분에 가장 강한 예. 5.4가 있었고요. 그 뒤에 8번의 지금 여진이 있었는데 예. 자, 과연 그 이 세 번째 5.4가 이번 이벤트, 지진 이벤트에 가장 강할 것이냐? 사실은 이제 지나고 봐야 되는데 우선 개념적으로 이번 5.4 이후 오늘 밤에 이거보다 더 강한 게 발생할 가능성은 좀 확률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잔잔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여진은 뭐 길게는 1년 또 더 길게는 수년간 지속되는 게 이제 여진인데 예. 지난 2011년 3월 동인도 지진 때 그 여진으로 인해서 그런 여파로 작년에 경주 지진까지도 났고 그 또 여파로 이번 포항 지진까지 났다 이제 이렇게 함께 분석하고 있거든요. 여진이 지금 수개월 지속될 것이라고 지금 기상청에서는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통상 5.0 이상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뭐 단시간 일주일 이내 끝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이 땅 속에서 판과 판이 서로 미는 힘, 안 밀리는 힘이 작용할 때 지진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미는 힘이 강해져서 지금 뒤틀렸거든요. 예. 그 여파들이 땅 속의 에너지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여진은 계속 오랫동안 계속이 될 거고요. 예. 자, 이거 다른 이벤트로 이거보다 더 강할 가능성은 이제 그건 다른 문제고 예. 이번 이벤트로는 이제 5.4 지진 이후 뭐 5.0, 4.6 이렇게 여진은 계속 될 거지만 이거보다 과연 오늘 밤 사이에 강한 게 또 발생할 것이냐 예.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예. 계속해서 현장을 방송 진행 중에 연결을 할 텐데요. 기상청을 먼저 연결해 볼까요? 예. 기상청에 지금 정설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설민 기자. 네, 기상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9km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당초 지진의 규모를 5.5로 발표했다가 이후 지진 규모를 5.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규모 5.4의 지진은 발생 7분 전에 규모 2.2의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본진 이후에도 규모 2에서 3까지의 여진뿐 아니라 규모 4.3의 여진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경북과 경남은 물론 수도권과 제주 등 전국에서 감지될 정도로 파괴력이 컸습니다. 예.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지진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여진이 수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네. 또 지난해 경주 지진과의 연관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 네.
그 지금 저 규모 4.3 등 여진이 수차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저희가 아까 4시 49분에 4.6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조정이 됐나 봐요. 예, 기상청은 이후에 규모 4.6의 여진을 4.3으로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기상청에서 정설민 기자가 취재해서 새로운 내용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이들 놀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영상이라든지 네. 이 사진을 통해서 피해 상황을 다들 보셨을 텐데 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난 피해가 굉장히 컸고요. 지금 그거 공포스럽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막 뛰쳐나오는 영상, 그 소리를 그렇죠. 지르면서 네. 뛰쳐나오는 영상을 보셨을 텐데 지금 나오는 것도 네. 이제 상황을 판넬로 제가 잠시 정리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지진의 전국이 흔들 피해 규모는 어떨까요?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전신주가 쓰러지고 도로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포항 주민들 주변 공터나 놀이터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지진은 서울, 경기 북부까지 지진동이 감지됐으며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통화량도 3배 급증해서 아마 상당히 어려우셨을 텐데 지금 많이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통신장애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9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서 역대 2위급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 49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 전이 아닙니다. 그때 북쪽 8km 지역에서 4.6의 규모 4.6의 여진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처음에 북쪽 9km에서 본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 4시 49분에 1km 좀 당겨졌죠. 8km 지역에서 4.6 규모의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에 과연 안녕할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고층 아파트 10초간 탈탈탈 흔들렸다. 지진에 액자가 떨어지고 책장에선 책이 쏟아졌다. 그리고 차량이 몰리면서 한때 도로가 마비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귀국 즉시 지진 관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기상청은 여진 등 안전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을 포함해서 모든 원전은 정상 운전 중입니다. 교육부는 내일 수능 시험은 포항 등 전국에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김승배 기상본부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밤새 안녕할지가 걱정이에요 지금. 네, 여진 가라앉아 있더니 왜 더 세게 큰 게 왔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시간 네. 전에 오늘 발생한 그 지진의 횟수를 보면 네. 총 11번이거든요. 오늘만 11번.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강했던 지진을 본진이라 말하고 네. 그 전에 이런 어떤 그 약한 지진을 이제 전진, 네. 본진 뒤에 발생하는 걸 이제 여진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전진이 있었죠. 2.2, 2.6.